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발발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입이 막히면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닐봉지, 과자 포장재, 쓰레기 봉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치솟는 원료비와 재고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일상생활용품 가격 인상은 물론 생산 중단까지 불가피하다며 긴급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파주 육군 전방사단에서 급양관리관으로 근무하던 홍성찬 중사가 지난 15일 부대 인근 영해 숙소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향년 28세로 2019년 임관 후 2024년 해당 부대로 발령받아 근무해왔습니다. 홍 중사는 구조적인 인력 부족 속에서 주말에도 30시간에 달하는 극한 근무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충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군대 인력 운용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일 정상 만찬을 위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현장에서 음악에 맞춰 입을 벌리고 춤을 추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20일 백악관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영상을 게시하면서 일본 내에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일본의 수치가 빠르게 확산되며 총리의 행동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자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의 이런 모습이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BTS 광화문 광장 컴백 공연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 일리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휴일에 공무원을 대규모로 동원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공연의 안전관리와 교통 통제 등을 위해 상당수의 공무원을 차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특별 휴가만으로는 부족하며 향후 대규모 행사 시 민간 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김동완 49세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김동완은 과거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기장을 계획적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개인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이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온천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에서 연료 부족으로 온천 시설들이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자와 빵을 생산하는 제과업체들도 포장재 원료 부족과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기계를 멈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봉쇄가 계속될 경우 일본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산업 전반에 걸친 연쇄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은 원유 공급 차질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생산 원가가 급상승하면서 조업 단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상비축류 방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봉쇄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비축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지금 전쟁을 끝내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이었던 매티스 전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성급한 종전이 오히려 중동 지역의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미국 내 대이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보장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이란 고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에 대한 주도권이 바뀌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예식장을 찾은 사지마비 장애인이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식장 관계자는 전동 휠체어 때문에 바닥 타일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걸어서 들어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예식장 측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충격부터 군내 과로 사망, 장애인 차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